중3 화목반 테스트 1회차 풀이입니다.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시험 별로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고1 걸 하다가 이제 중3 과정을 안 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서 하는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그냥 쭉 다 들으면 되고 그러면 기억이 날 거거든. 기억이 잘 난다 하면 풀어보고 헷갈린 것 같은 것만 뭐 틀렸거나 혹은 맞췄다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것들만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1번 보자. 1번 형태는 그 제곱근의 해결을 묻는 건데 이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묻는 겁니다. 루트 a의 제곱에서 a가 양수면은 얘는 그냥 나오고 a가 음수면은 부호를 바꾸어서 꺼내야 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제곱은 2죠? 루트 4니까 2잖아.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루트 4니까 2잖아. 그러니까 루트 제곱이 있을 때는 날리면서 안에 게 양수면 그냥 꺼내고 음수면은 부를 바꿔 꺼내야 된다고.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0일 때는 0이니까 그냥 나와도 되고 부호가 바뀌어 나와도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 그냥 0이니까 상관없죠. 보통은 요 큰 쪽에 붙이는 게 편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냐 묻는 거다. 따라 첫 번째 거는 루트 4니까 2 혹은 4를 2의 제곱으로 만든 후에 루트 제곱 날리고 양수니까 그냥 꺼낸다 라고 생각해도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얘도 제곱이 밖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루트 제곱이 있는 경우는 지워주고 안에 있는 게 양수면은 그냥 꺼내고 음수면은 부호를 바꿔 꺼내면 됩니다. 양수니까 그냥 꺼내면 되죠. 요 마이너스는 제곱이 되어서 플러스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뀝니다. 루트 6의 제곱이네. 루트와 제곱은 날아가고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그냥 나오겠죠. 따라서 6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틀렸다.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겠지 그러면. 밖에 마이너스는 아무 영향 안 받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 제곱은 지워지고 이 안에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맞습니다. 밖에 마이너스는 영향을 안 받죠. 그대로 나오고요. 이 수는 루트 제곱이 없어지면서 앞에 이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안에 이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꺼내진다. 따라서 마이너스 7. 5번도 맞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건 3번만 틀렸다는 거 알겠죠? 답은 3번. 2번도 같은 유형이야. 같은 유형인데 1번과는 달리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졌다는 그런 사소한 차이만 있습니다. A가 음수래. 음수래. 얘가 음수란 얘기지. 따라서 루트 제곱을 날리고 얘가 마이너스 A로 부호를 바꿔서 나옵니다. 왜?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따라서 또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A 맞는 겁니다. 1번은. 2번 봅시다. A가 음수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양수겠지? 따라서 루트 제곱이 없어지면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럼 맞네. 2번도 맞는 겁니다. 3번. 마이너스 A는 양수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양수고 따라서 루트 제곱 날리고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또 바뀝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다르죠? 답은 3번이 틀렸겠네. 3번이 답이겠네. 마이너스 A는 양수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제곱 날라가고 그냥 나온다. 맞네. 이 마이너스는 제곱이 되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무시. 마이너스 A는 양수지. 따라서 루트 제곱 없어지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어라? 옳지 않은 거 3번, 5번 두 개인가? A가 음수, 양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A 틀렸고요. 이 마이너스 제곱은 없어지고 무시되고 이거 플러스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A로 나오고 그렇고 답 두 개네? 답이 두 개지? 마이너스 제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루트 제곱 날리고 양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돼. 근데 A를 했기 때문에 틀렸어. 틀렸네. 답 두 개네요. 문제 좀 별로다. 3번, 5번 둘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두 개입니다. 답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3번. 3번도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뿐이지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여튼 루트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 제곱 안에 있는 이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돼. A 범위가 나와 있죠. 요 안에 있는 적당한 아무 값이나 적당히 대입해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생각해 주면 된다. 뭐 대입할 필요도 없네. A가 양수지.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A분의 1도 이게 A가 양수니까 전체가 음수가 되죠. 음수니까 두 개 다 하면 음수지. 전체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루트 제곱이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식은 통째로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 맞지 알겠습니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지. 음수랑 양수는 더하면은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 A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 역수니까 플러스 2.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 알겠나? 2분의 1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안에 식은 양수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루트 제곱이 날아가면서 없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그냥 나온다. 그죠? A가 여튼 양수잖아.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얘는 음수다. 음수라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2a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자. a-a 소거되고 2a 남네요. a분의 1, a분의 1이어서 a분의 2가 남네요. 더 이상 정리 안 되지? 이게 답입니다. 방금 1, 2, 3번 유형 같은 유형이고 무려 3문제가 나왔단 말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도 저런 관련 문제 유형은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루트를 끼고 있는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 즉 제곱수가 되면 돼. 제곱수들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이면 전부 다 제곱수였지. 예를 들어서 12의 제곱은 제곱수잖아. 이걸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지수가 짝수인 거 보입니까? 이 직수가 짝수면은 얘는 무조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돼 있어. 확인해보자. 이거 모른다고 치고 얘를 확인해보면은 2의 4승은 2의 제곱이 제곱이죠. 그러면 이 짝수, 지수가 짝수이면은 무조건 여기가 2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공통 지수를 묶어낼 수 있고 남아있는 것만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4, 3, 1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나? 반드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짝수라면은.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A의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된다. 504를 소인수분해하자. 63은 9763이니까 이런 거 알고 있죠? 안수까지 나오면 빨리 하세요. 해서 저 식은 2가 3개, 3이 2개, 7이 1개, 거기에 x가 곱해진 식에다가 루트가 씌워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3의 제곱은 이미 제곱수입니다. 얘는 됐어. 얘는 된 거야. 근데 2는 지수가 홀수지. 따라서 2가 한 개 더 있으면은 2의 4승이 되니까 짝수승이 되고 제곱수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수 된다는 말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x는 일단 2는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7도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7의 지수를 짝수 2로 만들기 위해서는 x는 일단 최소한 7은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x는 2, 7, 14도 되지만 14만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이 제곱인 수, 제곱수가 더 곱해진 거. 즉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땡땡땡땡 이런 수를 말한 거지. 따라서 14 곱하기 1, 14 곱하기 4, 14 곱하기 9, 14 곱하기 16 이런 수들도 다 이 안의 수를 제곱수로 만드는 수들입니다. 기억나죠? 여러 번 했던 겁니다. 너무 중요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그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 x를 구하랬기 때문에 답은 27 곱하기 1에서 14가 답입니다. 근데 문제가 바뀌어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2 곱하기 7 곱하기 9를 곱해야 20 곱하기 9, 20 곱하기 4는
세 자리 안 되니까 9를 곱해야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nx라고 할 때 이거를 구하래. n90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맞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 90이 x의 위치에 여기에 90이 돼 있던 거잖아. 따라서 x에 90을 넣고 읽으면 돼. 루트 9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 루트 81이 9고 루트 100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9점 몇임을 알 수 있지. 맞죠?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9점 몇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데 가장 큰 수. 욕병원네 미안합니다. 9점 몇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므로 9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잠깐은 정신 나왔다. 그럼 n40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요 x 자리에 40을 넣은 거니까 요 x에다가 40을 넣고 읽으면 돼. 루트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 루트 40은 6점 몇이잖아. 왜? 루트 36이 6이고 루트 49가 7이니까 루트 40은 6점 몇이란 말이야. 6점 몇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6이죠. 끝났네. 9 빼기 6에서 답은 3. 1번입니다. 기호가 나와서 어려운 거지. 기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만 익히면은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좀 쉬운 문제죠.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하래. 두 수의 크기 비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바로 비교하는 경우, 빼서 비교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얘는 보고 바로 비교가 돼. 왜냐하면 루트 6이 이게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얘가 2점 몇인 걸 알 수 있거든. 따라서 3에서 2점 몇 빼면은 0점 몇이잖아. 바로 비교가 됩니다. 0점 몇과 1은 1이 더 크죠. 따라서 b가 더 크다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3 마이너스 루트 6 그리고 1이라고 놓고 이 사이에 어떤 부등호가 있다고 가정하에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서 이항시키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은 1 빼서 넘겨주면은 2가 되고 루트 6을 더해서 넘겨주면은 루트 6이 되겠지. 우린 방금 이항을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거든. 오른쪽에 큰 거 보입니까? 따라서 위에 것도 오른쪽이 크겠죠. 그래서 b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된다. 또는 고1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건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 앞에서 뒤에 거를 빼면은 2 빼기 루트 6인 거 알겠니? 2 빼기 2점 몇이니까 이거는 0보다 작죠? 뺀 결과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뒤에 게 더 크다는 얘기야.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7번 이건 설마 이걸 틀려가지고 이 설명을 듣는 학생 없겠지. 4루트 10, 8루트 10, 12루트 10 바보 아니면 풀 수 있죠. 마이너스 5루트 7, 마이너스 3루트 7, 마이너스 엄마야 지금 바본갑다. 8루트 7 이렇게 풀면 완성. 이거는 쉬어가는 페이지. 8번 분모를 유리화하래. 분모가 무리수일 때 유리수를 만드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고 만드는 방법은 요 루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 그 수를 제곱시키면 됩니다. 즉 루트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진짜 제곱하면 안 되니까 곱해주면은 분모는 2 곱하기 5 해서 10으로 유리수로 바뀌었죠. 이게 분모의 유리합니다. 분자는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지. 루트 5끼리 곱해서 5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5 여기 답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떼서 10분의 5 떼서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5 이렇게 따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네요. 답은 2번이죠. 2번. 9번 이런 단순한 연산들 정도 설마 이거 난 아무나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진짜 이걸 보고 앉아있으면 이 계산해서 정리하래.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 거 아니야. 일단 옮겨줬고
정리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서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곱해서 3이 되고요. 정리해주면은 2, 3은 6. 분배해서 4루트 3. 그죠? 분배해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12. 분배해주면은 플러스 2가 되고,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루트 3끼리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왼쪽, 유리수 따로, 무리수 따로 뗄 거야. 이 두 개 계산해주면은 3분의 6 더하기, 이렇게 떼주면은 3분의 4 루트 3이 되는 거 알겠죠?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루트 3인 거 알지? 됐네. 자, 이제 유리수끼리 정리합시다. 2 더하기 2에서 4. 루트 3끼리 정리해주면은 3분의 4 빼기 3분의 6이므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얘가 A고 얘가 B죠. 맞죠? A 더하기 3B를 하래. A에다가 3B 더해주면은 답은 2, 1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둘레의 길이가 40인 직사각형이래. 직사각형의 둘레 나오면은 이거 늘 가로, 세로 따로 생각해야 된다. 알겠니? 이 가로, 세로,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인 게 둘레잖아. 따라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이 절반인 2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사각형 ABFE와 이거랑 사각형 EGHD 얘랑 흰색 두 개가 정사각형이고 넓이 B가 3대 1에 우리 중2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합시다. 모든 정사각형끼리는 닮음이지. 그 닮음에서 넓이 B가 3대 1에 그러면은 길이 B 혹은 닮은 B는 얼마겠니? 이 닮은 B를 제곱한 게 넓이 B였잖아. 이런 거 까먹었을까봐 중2 내용을 잠깐 떠올려주자면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과 2인 정사각형은 길이 B는 1대2지. 그 길이 B를 닮은 B라고 한댔지. 닮은 B가 1대입니다. 근데 넓이는 4배인 거 보이잖아. 넓이 B가 4배니까 1대4죠. 어떻게 된 겁니까? 1제곱, 2제곱 된 거야. 길이를 두 방향으로 곱한 게 넓이기 때문에 길이 B를 제곱한 게 넓이 B라고. 따라서 이 3대 2는 길이 B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뭘 제곱했지 생각하면은 이 3과 2의 제곱근을 생각하면 되죠. 루트 3대 루트 2가 바로 길이 B가 되는 겁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B가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따라서 B이기 때문에 진짜 루트 3을 적으면 안 되고 적당한 문자를 곱해서 루트 3A, 루트 3A, 여기는 루트 2B, 루트 2B 이런 식으로 적어주자. 자, 이제 미안합니다. 같은 문자로 둬야 되죠. 지금 착각했습니다. 루트 A, 루트 2를 적어주자. 둘레 길이가 40이라고 했으면 가로, 세로 더한 거는 20 되겠지. 따라서 그 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가로 루트 3a 더하기 루트 2b 더한 게 이 전체 가로 길이잖아. 맞죠? 루트 3a, 루트 2a. 내가 접촉 B라고 적노. 됐죠? 곱하기 더하기 세로 길이 루트 3a. 한 개 둘레의 길이의 절반인 20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a가 방정식이지. 풀면 a 값이 나옵니다. a를 묶어주면은 2루트 3 더하기 루트 2a가 20이고 그럼 a는 2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유리화를 하면 좋겠죠. 2루트 3 빼기 루트 2를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는 유리할 때 합차식으로 유리합니다.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 정리하자. 과정이 좀 기네. 앞에 거 제곱 12,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분의
요거 10이지? 약분의 2 남죠? 전개해주면은 4루트 3 빼기 2루트인가 알겠나? 요게 A입니다. 어이구. 사각형 GFCH.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가로가 루트 A, 세로가 루트 3A 빼기 루트 2A잖아. 따라서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한 개 둘레 길이가 되죠. 그럼 그게 A에 관한 식이겠지. 그 식의 A 자리에 이거 대입해주면 길이 나오지.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이 좀 길어서 일단 패스할게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 요 식이 성립하는데 그때 AB 구하래. 무슨 말입니까? 왼쪽 식에는 괄호가 있는데 괄호가 없어졌네. 전개하라는 얘기지. 전개할 때 쓰는 공식이 고생공식이지. 따라서 고생공식을 이용해서 이 좌변식을 전개해서 오른쪽 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합차식인 거 보입니까? XX, 2Y, 2Y 하나 더해지고 빼져 있죠. 합차식이기 때문에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해주고 곱할 때는 이 마이너스가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도 합차식이죠. y랑 3x가 더하고 빼져 있네.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인가 알겠습니까? y제곱 마이너스 9x제곱. 전개합시다. 5x제곱 마이너스 20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9x제곱. 정리해주면은 x끼리 모아주고 14x제곱 y끼리 모아주고 마이너스 21y제곱. 한 개 얘라고. 끝났네. A 얼마? A 14. B 얼마? 마이너스 21.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7.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12번. 수의 계산을 하는데 곱셈공식을 쓰래. 일반적으로 수의 계산은 그냥 이걸 그냥 직접 계산이 더 빠르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 계산을 굳이 곱셈공식으로 바꿔서 풀려면은 어느 공식을 쓰는 게 좋은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라가 아니라 이걸 풀 때 곱셈공식을 쓴다면은 어느 공식을 쓰는 게 편하겠냐고. 보이죠? 50에다가 더하고 빼져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죠? 이거 안 보이면 못 푼다. 해놓고 보니까 59와 0.2가 한번 더해져 있고 빼져 있네. 뭐야? 합차식이지. 따라서 보기 중에서 합차식을 쓴 공식을 찾아주면 됩니다. 3번이 알겠습니까? 답 3번. 자, 그 다음에 곱셈공식의 변형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곱셈공식은 다들 잘 하는데 변형은 자꾸 까먹더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왔던 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안 까먹었을 것 같긴 한데 확인차 적어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 거 알고 있죠? 또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할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나왔을 때 이 값을 구하래. 뭐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변형 아니네요. 선생님 착각했습니다. 뭐 뒤에 나올 거니까 외워놓으세요. 내가 좀 이따 쓸 건데 지금 미리 써버렸네. 굳이 변형을 안 써도 되네. a-b는 바로 못 구하지만 제곱을 전개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냐 묻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와 곱이 주어져 있다면은 이 세 번째 거 써야 된다. a 마이너스 b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에 비해서 요걸 써야 됩니다. 선생님 그 문제라고 내가 착각했어. 근데 a제곱 b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냥 얘를 전개하면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인가 알겠습니까? 전개하는 건 그냥 곱셈공식이지. 얘들은 곱셈공식 변형이고 지금 내가 착각했어. 그래서 직접 못 구하기 때문에 제곱을 먼저 구해준 후에 제곱 날리고 제곱근을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ab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해서 플러스 4 16이네.
제곱에서 16이란 말은 a-b는 제곱 날리고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4네.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양수죠. 따라서 답은 4. 이렇게 구하는 거다. 고등학교 걸 듣고 왔기 때문에 좀 할만할 거야. 별로 안 어려워야 된다. 자, A, B 나와 있고요. 이걸 구하래. 여러분들이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배우는 시계값 문제입니다. 문자의 값이 나와 있을 때 그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계값을 구하는 거고 늘 똑같아. 대입을 먼저 한 후에 정리할 것인가 정리를 먼저 한 후에 대입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밖에 없어. 지금 대입하려면 대입할 때가 너무 많지? A, B, B가 너무 많잖아. 따라서 이걸 정리해서 좀 줄여서 거기다가 A, B를 대입을 하자고. 이거 전개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날아가고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있네요. 줄였는데도 크게 막 간단해지진 않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문제 봤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은 이걸 쉽게 풀 수가 있다. 혹시 앞에 걸 안 보고 이거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변형 공식 적어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꾸거나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로 바꿀 수 있고 또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로 바꿀 수 있지.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통째로는 없었지만 이 두 개 동그라미 친 거는 여기 있잖아. 이걸로 바꿔줄 거라고. 그러면 빨간 동그라미 친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 거 알겠니? 마이너스 2ab인 거 알겠니? 거기에 마이너스 ab 하나 더 있지? 그럼 마이너스 3ab 되는 거 알겠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편합니다. 선생님 별로 안 줄었는데요. 그래도 얘들이 두 개 더하고 곱하기가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야. 두 개 더한 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 두 개 더해주면 4죠? 두 개 곱해주면은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 합차식이지. 4 빼기 5에서 마이너스인 거 보이지? 따라서 여기다가 4를 바로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바로 대입해서 16 더하기 3이니까 19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중3 과정에서는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고1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지 않을 거야. 고1 과정에서는 이런 게 단골로 나오니까. 자, 15번 봅시다. 다음 식이 모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중 그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을 구하래. 일단 구해놓고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되겠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여기 똑같은 수 두 개 곱해서 이거 돼야 되고 뭔지 모르지만 두 개 곱해서 이거 돼야 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이게 되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3의 절반인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어야 이렇게 곱하고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알겠지? 따라서 이 네모 안에는 두 수의 곱인 4분의 9가 존재합니다. 됐죠? 얘도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1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a가 되려면은 이게 마이너스 붙여놓고 여기 2a 있으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두 개의 곱인 4a 제곱, 네모는 4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A 돼야 되고 요 AB의 절반인 2분의 1AB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2분의 1B, 2분의 1B가 되어야 2분의 1AB, 2분의 1AB 더해서 AB 되는 거 알겠나? 따라서 네모는 두 개 곱해서 4분의 1B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AA, 1 딱 보이네. 그럼 A이므로 2A. 혹은 여기 마이너스도 되지. 마이너스도 되지. 여기 풀마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는 둘 다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해서 2분의 A 더해서 1A인데 이게 마이너스 값도 되기 때문에 풀마 1이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요 상가 알겠죠? 답은 2번. 16번 인수분해 부분이네.
다음 중 인수분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래. 아, 이거 뭐 인수분해는 고등학교 때도 했잖아. 너무 많이 했잖아. 요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맞습니다. 얘는 3, 3, 3a, 3a, bb, 마마, 곱하고 다음 되죠. 따라서 3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 맞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공통인수 2가 있지.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통인수부터 먼저 묶어낸 후에 나머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 꼭 지키세요. 그러면 1, 4, 마마,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5, xx. 그럼 적어주면은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기 때문에 되네요. 3번 맞습니다. 얘는 x의 제곱 빼기 2y의 완전 제곱식이지 4에는 제곱이 없다는 거 조심히 보세요. 2y 제곱이기 때문에 합차식으로 x와 2y를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완성. 얘는 2, 3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됐지? 따라서 xx 적고 옆으로 적어주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7번. 저 식을 인수분해해야 돼. 4제곱인 것으로 보아. 아마 합차식을 여러 번 써야 될 것 같다.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따로 큰 설명 없이 바로 시작합시다. 합차식으로 풀겠다는 생각이 들지? 얘가 4x 제곱의 제곱인 거 보이죠? 얘는 1의 제곱이고요.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기 때문에 두 식을 한 번 더하고 두 식을 한 번 뺍니다. 얘는 더 이상 정리가 안 되고 이 뒤의 식은 또 되지. 2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또 합차식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그대로 있고 뒤에 거는 2x와 1을 한 번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되죠? 여기 답인 거야. 답은 5번. 간단합니다. 자, 항 4개짜리 인수분해네요. 중학교 때는 항 4개짜리는 심화 내용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배운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다. 항 4개짜리는 기본 과정입니다. 항 4개짜리는 둘둘 묶는 거랑 셋 하나 묶는 게 있었어. 둘둘 묶는 경우는 말 그대로 항 4개를 두 개씩 묶어서 각각 공통부분을 찾아서 인수분해한 후에 그렇게 나온 두 개의 식의 덩어리에서 또 공통부분을 찾아서 정리하는 게 둘둘이고 셋 하나는 세 개가 완전 제곱식, 한 개도 완전 제곱이 되어서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합차식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였습니다. 봅시다.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셋 하나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못 풀어 이거. 이 뒤에 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보여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묶어놓고 나니까 보이지? 4, 4, 16 더해서 8 되죠? 이게 y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식인 거 보입니까?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니까 두 식을 한 번 더하고 두 식을 한 번 빼는 방법으로 정리가 된다. 더 이상 정리 안 되죠? 여기 답입니다. 인수를 구하랬기 때문에 얘도 인수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찾으면 된다. 5번밖에 없죠? 얘는 없죠? 얘만 있죠? 답은 5번. 자, 이제 인수분해 다음에 2차 방정식입니다. 구조를 알겠지? 제곱근, 그 다음에 무리수 계산,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곱셈공식,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 이렇게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다. 얘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래.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될 때 이 x를 3의 제곱근이라고 한댔지. 제곱해서 3이 되는 이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제곱을 날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고 내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었다. 그래서 제곱 날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64니까 얘는 64의 제곱근이니까 제곱 날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라고. 됐죠? 그럼 x는 넘겨서 3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끝났네. 3 더하기 8 또는 3 빼기 8.
해서 x값이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개입니다. 풀으라고 하는 거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고 근은 x값이기 때문에 x값을 구해주면 그게 푼 겁니다. 이 된 거다. 자, 마지막 문제. 2차 방정식의 해가 이거래. 해가 나와 있을 때 해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나? 이걸 대입해서 풀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지. 따라서 이 경우는 대입하지 말고 얘를 풀어서 이거랑 비교를 하자. 제곱돼 있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방금 했던 19번에서처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다. 3 곱해주고 됐죠? 이제 제곱 날리고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입니다. 해준 후에 a를 넘기면은 좌변에는 x만 남지? 그러면은 이게 x의 근이잖아. 그게 이거라고. 마이너스 a가 3과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요게 b 위치는 거 보이지? b는 6입니다. 두 개 더해서 3. 간단하지? 여기까지입니다.